영화 나쁜 녀석들 하면 95년과 2003년에 개봉했던 나쁜 녀석들 1편과 2편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이클 베이라는 감독을 떠오르게 되죠. 이는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스토리는 영화의 구색이 되고 오로지 보여주기 위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마틴 로렌스와 윌 스미스라는 두 배우의 티키타카와 끊임없는 대사들, 그리고 큰 규모의 액션 장면들이 시리즈를 대표하는 코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개봉한 나쁜 녀석들 포에버 또한 그러한 점을 기대하고 영화를 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대에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는 것을 상당히 많이 채워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초반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감을 보여주는데 마치 분노의 질주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첫 장면은 나쁜 녀석들 1편에서 등장했던 첫 장면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en the Batmobile don't hold the road like this bitch. Tight pants and fast cars don't make you Batman, Mike. Buzz. Get me the out of this car. 마이크가 운전을 하면서 마커스에게 운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과거 1편의 느낌을 영화가 다시 살리려고 한다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 진행된 이야기는 기존 나쁜 녀석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달라진 점은 영화의 분위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청불 영화이지만 마음 편하게 보는 영화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가 하나의 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총싸움과 추격전, 그리고 몸싸움과 폭발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액션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쉴 새 없는 대사가 영화의 개성이라 볼 수 있죠. 이번 나쁜 녀석들 포에버에서는 보기 편한 느낌보다는 약간의 긴장감 조성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긴장감 조성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영화 속 인물들이 급작스럽게 죽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게 영화상에서 예고가 된 죽음이 아닌 갑자기 맥락 없이 등장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관객들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1, 2편을 모두 보면서 이런 장면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10년이 넘는 시리즈의 공백기를 가졌던 영화가 돌아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작에 대한 향수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작에 등장했던 특징적인 것들이 등장하기를 바랬었죠. 영화 또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커스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과거 1, 2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반가워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녀의 딸과 사위 모두 전작에서 등장했던 인물과 동일한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2편에 등장한 RC카를 이용했던 장면은 이번 영화에서는 드론으로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드론이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en we come in? Hey, no, never. Y'all will never do that again. Yeah, and you fucking up the lyrics, which take a long time to learn. 결국 이러한 요소들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하면서 인물들이 느끼는 격세지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화의 구도도 오래된 형사들과 신기술로 무장한 젊은 요원들이었고, 이런 구도를 보는 순간 두 그룹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이런 스토리 전개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화의 초중반까지 눈에 띄는 것이 없어도 저는 꾹 참고 있었습니다. 2편에서 봤던 커다란 스케일의 장면이 하나쯤은 존재할 것이라는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영화 또한 클라이막스에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저의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인 영화임에도 뒷수습이 걱정될 정도로 마구 부셔드는 것이 매력적이었던 영화에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특징은 영화의 특징이 아닌 마이클 베이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를 마이클 베이 감독이 연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관객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쁜 녀석들 하면은 거대한 스케일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리즈의 매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화가 넘치는 인물들에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일을 항상 크게 만들고 그 큰 일을 벌인다고 화를 내고
해결하면서도 화를 내고 자신의 말대로 안 한다고 화를 내고 그냥 화를 내고 계속 짜증을 냅니다. 그것이 인물들 간에 약간 티키타카를 만든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쏴를 외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화를 내고 약간 우쏴 이런 것들을 외치는 장면을 기대를 했는데 뭐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나쁜 녀석들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영화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영화들 속에서 나쁜 녀석들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나온 영화라면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내용물에 포장지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영화를 보다 보면 최근에 개봉했던 제미니맨이 생각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캐릭터를 가진 윌 스미스와 그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백인 여자 등 영화의 구조들이 상당 부분 비슷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생각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라면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라면들 중에서도 같은 이름을 가진 컵라면과 봉지라면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라면업체 관계자는 그 라면들은 서로 다른 라면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컵라면의 큰 컵과 작은 컵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름만 가져와서 다른 레시피로 제작된 라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예 다른 라면이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 영화계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할리우드 영화들도 원작이 존재하거나 기존 영화들의 리메이크, 리부트, 후속작, 스핀오프 등 과거 작품들의 IP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이름만 보고 과거의 영화와 비슷한 영화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슷한 퀄리티의 영화라면 이왕이면 과거에 인기가 있던 IP들의 이름을 가져오는 것이 더 돈이 되는 일일 테니 말이죠. 결론적으로 전작에서 보여준 몇 가지 요소들을 끌고 왔지만 그 명맥을 이어가는 영화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향수를 일으킬 수 있는 모습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쁜 녀석들이라는 네이밍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넣은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또한 악역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인공들을 어떻게 찾아서 그들을 따라다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설명보다는 결과 위주로만 전개되기 때문에 관객들 입장에서는 다소 뜬금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